네, 승특강 EBS 10강에 3번 독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문제였고요. 독해를 하면서요, 뭐 A, B, C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자, 미국에서 우리 미국 사람들은요, have developed 발전시켰대요. 뭐를 발전시켰냐? 어떤 용어인데요. 대문자로 써놨어요. 회사원이라는 용어를 발전시켰대요. 그렇죠? 그래서 he is 뭐 회사원이겠죠? 회사원의 삶이나 회사원의 가족 그리고 회사원의 미래 같은 경우는 lies 놓여져 있대요. 어디랑 뭐 함께 놓여져 있냐? 그게 회사와 함께 놓여져 있대요. 회사와 함께 놓여져 있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건 뭐 어법으로 중요해요. 어법으로 중요하고 해석을 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긴 하는데 여기서 지금 뭐 ABC 포인트 중에 걸리진 않았지만 내신 대비 때 또다시 중요할 것 같아요. 라이랑 레이랑 둘 다 큰 차이는 없는데요. 얘를 항상 여러분이 뭐 배우실 때요. 자동사냐 타동사냐라고 이제 배우셨을 거예요. 타동사는요 동사 표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단어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뒤에 목적어가 주로 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레이나 라이나 둘 다 놓다 두다 깔다 막 놓아두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레이 같은 경우 무엇을 두다 무엇을 깔다 무엇을 두다 해가지고 뒤에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라는 단어는요 뭐 뜻이 하나 더 있긴 하죠. 알을 낳다 막 해서 무엇을 낳다 할 때 레이라는 뜻을 쓰기도 합니다. 당연히 목적어가 필요한 단어 표현이고요. 라이 같은 경우는요 레이는요 무엇을이 아니라 그냥 놓다, 두다, 깔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뭡니까? 목적어가 오지를 않아요. 뭐 만약에 온다고 치면은요, 뭐 부사, 구라든지 아니면은요, 여기 나왔던 것처럼 전치사 덩어리, 전면구 따위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놓여져 있습니다. 뭐와 함께요? 그의 회사와 함께 놓여져 있다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다음 문장 보시면은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답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동사가 are dictated by가 동사였어요. 부사로 해가지고 모두라는 이제 올이 여기 껴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주어가 뭐냐? 당연히 복수 표현일 것 같은데, 단수 단어네요. 훈련이라고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병렬을 의심을 해봐야겠죠. 몇 개가 나올까요? 네,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의 어떤 직업적인 훈련, 그의 사회적인 삶, 그 다음에 그가 운전하는 차의 종류, 그 다음에 그나 그의 와이프가 입는 옷, 그가 사는 동네의 이웃들, 그 다음에 종류나 비용인데 그 집이나 가구의 어떤 종류나 집 가격 같은 것들은요 are all dictated by라고 나와서 dictate가 좌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의 뭐에 의해서? 회사 역사 아닙니다.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좋나요? 그건 아니죠. 그의 회사에서의 뭐에? 지위 상태 정도로 골라야겠죠. 여기 뒤에 포지션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그래서 지위 상태에 따라 가지고요. 지위에 따라서 좌우된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딕테이트에서 이제 좌우하다라는 뜻이 수능 특강에 나왔으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원래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외웠던 단어가 있어요. 딕테이션 받아쓰기죠. 그래서 딕테이트가 받아쓰다. 그 다음에 딕테이터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뭐죠? 누구예요? 뭐죠? 독재자이기 때문에 지시하다, 명령하다는 뜻도 있었죠. 그런 어떤 경영에 있는 피라미드 구조죠. 뭐 회사는 다 피라미드 구조죠. 사장님이 100분 계실 수는 없잖아요. 사장님은 한 분 계시고요. 일반 직원들이 한 100명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의 위치는요. be defined by다 하고 해서 또다시 수동태 동사가 쓰였는데 부사가 쓰여 들어갔어요. 여러분 부사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부가되어지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부가되어지는 단어인데 영어로 표현하면은 add verve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더해지는데 뭐 부사는요 솔직히 맨 앞에 문장 맨 앞이나 아니면 맨 뒤에다 써요. 뭐 always I like you. 나는 언제나 너를 좋아해. I like you. always 막 이런 식으로 맨 앞 맨 뒤에 써도 되는데 동사 주위에 써주는 게 정말 좋아요. I always like you 해가지고요. 일반 동사 앞, 비동사 뒤에 써주는 게 가장 인상적이긴 합니다. 동사 주위,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써주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정확하게요. 위치 규정이 되어진대요. 뭐에 의해서? 사이즈인데요. 그의 연봉이나 보너스, 돈에 의해서요. 그리고 나서 어떤 압박들이 있대요. 뭐를 향한이요? 창의성이 아닐 것입니다. 뭐겠어요? conformity겠죠. 여러분 이제 form이라는 거는 형태인데 만약에 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콘은요 뭔가 집중의 이미지가 약간 좀 있어요. 모아지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concentrate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비판하다는데 비판 막 사람들의 손가락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이죠. condemn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뭐 있죠? concrete 하게 되면은요, 뭔가 구체적인 되게 딱딱하게 굳어진 막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concrete라는 단어도 있고, 뭐 condominium 하게 되면 아파트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conformity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요, 다 집중해서 수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입니다. 수능을 향한 압박은요, 굉장히 미묘하긴 하지만은요, 어떻다? 일 해가지고 정할 수 없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for이 나오는데, comma for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시면 그의 어떤 직업적인 위치나 그의 희망은요, 승진을 향한, 그러고 나서 arcade to라는 동사 표현이 나와요. 즉, 주어가 나오고 for 다음에 동사가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어는요, 전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당연히 명사가 나오면서 뜻을 사전 찾아보면 1부터 뭐 20개까지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보통 무엇 무엇을 위하여 무엇 무엇을 향하여 라고 해석이 되기는 하죠. 근데 가끔 가다가 얘가요, 콤마는 같이 쓰면서 콤마 4가 나와서 부사나 또는 접속사라고도 부르죠. 합쳐가지고 접속부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부사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석이요, 왜냐하면이라고 나오고요. 부사나 접속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것이죠. 이거에 상당히 중요한데 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for가 만약에 for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오면 그중에 열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보실 수능 시험 당일날 있죠. 이 뜻으로 나올 거예요.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요, 이거 무조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for가 나오는데 앞에 콤마가 있다,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 그러면 뜻이 뭐다? 왜냐면이었습니다. 왜냐면은요, 그의 직업적인 위치라든지 그의 승진에 대한 희망, 소망 같은 것은요, are keyed to 무엇 무엇에 맞춰져 있다는 수동태 표현이에요. 3번이나 나오네요. 수동태 표현이에요. 어떤 성과예요. 뭐에 대한 성과? 이렇고 저렇고 한 성과요. 그렇죠? 나오는데 에티튜드가 뭔지 또 뒤에서 꾸며주긴 합니다. 그렇죠? 만들어준대요. 이제 회사를 성공적으로 만들어주는 태도라든지 어떤 활동이라든지 의무에 어떤 성과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수능을 해야 되는 것이죠. In the area of management, sales and public relations 해가지고요. 회사에 어떤 분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야에서요, 그 회사원의 위치는요, is secure이냐, unsecure이냐, only from 해가지고 이게 불안하다라고 그냥 끝나면 될 것 같은데 뒤에가 좀 중요해요. 오직 from에서부터요, to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뒤에까지 읽고 나서 찍으셔야 될 겁니다. 자, 한 번에 있었던 스탁홀더, 스탁은 주식이에요. 홀더는 그걸 쥐고 있는 사람이라서 주주입니다. 주주들의 미팅에서 다음 주주총회까지만 안전하다라고 일단은 찍어 놓을게요.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가 뭔 소린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아니, 회사원들이 뭐 안전하다고? 이거 아빠 회사 다니는 거 아빠 잘릴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는데 성공적인 어떤 반란은요, 거기에서 있는 것은 반란은요, may sweep out, 쓸어버릴 것이래요. 뭐를요? 모든 cadres of honest men 에서 honest라는 단어도 외우셔야 되죠. 되게 열성적인 남자들의 전체 집단들을요, 쓸어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replace them, 그 honest men들을요, 다른 사람들로요, replace A with B죠. 걔네들을 전부 다 바꿔버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우리가 회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 개념으로 들어왔을 때 이 회사원들은요,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님들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네, 상무님, 전무님, 부사장님들 또는 사장님들, 전문 경영인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요, 한 번에 주주총회가 열리고 다음 주주총회가 있을 때 솔직히 다 바뀔 수가 있어요. 다 바뀔 수가 있어요. 주주총회라는 것은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결을 내요. 어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야, 올해 우리 회사의 매출이 영업이 뭐 50%로 갑자기 줄어버렸어. 작년에 100억 팔았는데 50억밖에 못 팔았단 말이야. 야, 영업 전무 누구야? 나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과가 너무 안 좋고 너무 명백하니까 어떻게 해요? 댕강 잘라버리는 것이죠. 밑에 있는 사원들이 자른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 자르냐? 어떤 전무 같은 사람을 자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회사원의 위치가 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다음 총회까지 바뀔 수가 있다는 게 좀 이 회사원의 개념을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좀 우리 아빠 잘 나가시는데 전무님이신데 뭐 전무님 지금 매년 우리 아빠 5년째 전무님하고 계시는데 안 잘리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이게 회사가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요, 좀 대기업도 그렇고요, 좀 전문 경영인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오너 경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너 한 명이나 아니면 오너 일가 가족들이요, 회사 전체의 주식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의결을 하죠? 그러면 무조건 사장님 의견으로밖에 안 돼요. 만약에 전무가 있는데 사장이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 나왔어. 근데 전무 내 후배로 해가지고 그냥 앉혀놨단 말이야. 왜냐면 나랑 말 잘 듣고 나 대학교 때부터
좋다 해가지고 20년 넘게 알던 동생이니까 그냥 전무를 앉혀놨어. 근데 만약에 안 좋아. 그럼 당연히 잘라야 되는 거죠. 근데 잘라야 되는 건데 내가 주식을 50% 넘게 51%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나는 그냥 유지라고 투표를 하지? 그럼 49%가 다 반대를 하더라도요. 그 사람은 직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짱이죠. 네. 그러니까 이 재벌이 진짜 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런 개념, 조금 이게 회사원이라는 게 사원 대립만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주들의 의결에 의해 가지고 위치가 바뀔 수 있는 좀 상임이사들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해 두면은 마지막 문장에서 조금 우리 아빠는 왜 안 잘리고 있지? 막 잘리시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런 오해를 안 하실 수가 있을 것이에요. 네.